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딱 한 경기만 남겨두고 모든 경기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본머스 대 루턴타운의 경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기 일정이 조금 뒤처진 것은 여러 이유로 밀려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BBC와 같은 영국의 공영방송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의 팀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본머스나 루턴타운의 팬들로서는 약간의 실망을 줄 수 있겠지만 이전 일정에 중요한 경기들이 많았던 만큼 어쩔 수 없는 결정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BBC가 발표한 2주의 팀을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토트넘 선수가 무려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골키퍼로는 비카리오가, 센터백으로는 로메로가, 미드필더로는 메디슨이, 그리고 공격수로는 손흥민이 선정되면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서 한 명씩 들어간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2주의 팀은 3-4-3 포메이션으로 발표되었는데 골키퍼 비카리오 앞에는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아스날의 벤 화이트가 선정되어 있어 로메로와 함께 스윗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첼시의 팔머, 아스날의 라이스, 맨시티의 스톤스와 함께 메디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톤스가 이 팀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스톤스가 11경기 중 5번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로드리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바 있어서 그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톱은 손흥민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르나초와 웨스트햄의 잉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토트넘에서는 4명, 아스날에서는 2명이 선정되었고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 웨스트햄 각각에서는 1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의 4-0 대승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골키퍼인 비카리오의 성과를 살펴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클린시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16일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거뒀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약 3달에 해당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카리오가 그동안 마음의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비카리오가 이번에 받은 인정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BBC는 그를 2주의 골키퍼로 선정하면서 비카리오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을 바꿀 수 있었던 자니올로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토트넘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카리오는 이미 토트넘의 승점을 여러 차례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골키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며 비카리오가 리그 최고 수준의 골키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즌 리그에서 25경기 이상을 소화한 골키퍼 중 비카리오는 탑 5안에 들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71.1%의 선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센터백 로메로에 대한 평가를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반더벤이 선정된 이후 이번 주에는 로메로가 선택되었는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열기로 넘치는 빌라파크에서 가장 침착한 수비수로 떠올랐습니다. 반더벤이 부상으로 팀을 떠난 후에는 로메로가 후반전에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토트넘의 수비를 완벽하게 이끌었습니다. 라며 로메로가 반더벤이 결장한 토트넘의 수비진을 완벽하게 지휘하고 조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로메로는 알다시피 공격적인 태클로 퇴장을 당하는 등 부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에 큰 어려움을 겪은 씁쓸한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로 인해 몇몇 전문가들은 로메로의 너무 공격적인 스타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그의 모습이 180도 변했습니다. 경기 도중에도 흥분하지 않는 모습으로 무실점 승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로메로의 대반전을 BBC 역시 주목했으며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였습니다.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가서 메디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슨은 그 누구도 그의 중원 장악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의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메디슨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의 훌륭한 크로스를 뛰어넘어 환상적인 골을 넣기 위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엄청난 거리를 달려들었습니다. 라며 메디슨의 중원 통제력과 선제골 장면에 대해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에 대한 평가에서 BBC는 최상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1득점 2도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기 시작부터 승리의 주인공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원터치 마무리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존슨과 베르너의 골을 도와 아스톤 빌라를 격파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라며 아스톤 빌라전에서 진정한 승자는 손흥민이었다는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오히려 성과를 거두는 것은 손흥민의 존재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 후에도
그와의 파트너십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을 기록한 손흥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인츠전에서 8에서 1대승을 거둔 이후 케인이 손흥민을 언급한 인터뷰 내용이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토크스포츠가 이를 보도했는데 경기 후 승리 인터뷰에서 케인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항상 그렇게 달렸고 나는 항상 그런 패스를 노렸다. 이 사실을 무시알라에게 알리고 오늘은 그를 봤다. 라며 무시알라는 그런 움직임과 슈팅 연습을 많이 했다. 내 인생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위넨의 유망주인 자말 무시알라에게 손흥민과 같은 움직임을 요청한 결과로 손흥민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이에 따라 진종 순위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가 비겨서 아스날이 어부지리로 1위를 유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극도로 치열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리그 중위권에서도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그 7위인 웨스트햄부터 리그 11위인 첼시까지의 5개 팀이 승점 차이가 1점으로 맞붙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격렬합니다. 특히 오늘의 경기에서 헬시가 뉴캐슬을 상대로 홈에서 3에서 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로 인해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이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뉴캐슬과 첼시가 4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햄, 브라이튼, 울버햄튼보다 더 하위에서 중위권을 경쟁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치열한 리그이자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인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의 경쟁 역시 상당히 치열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챔피언스 리그행 티켓이 걸린 4위 경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BBC는 통계 매체인 옵타를 참고하여 이번 시즌의 진종 순위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예상되는 최종 승점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맨시티는 86.07점, 리버풀은 85.29점, 마지막으로 아스날은 82.72점으로 최종 우승팀으로 맨시티가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6점을 획득하여 3팀 중에서 꼴찌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10경기에서 16점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아 결국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최종적으로 70.23점을 획득하여 아스톤빌라의 69.63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아스톤빌라전에서의 토트넘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스톤빌라가 4위에 올라갈 확률이 65.3%이고 토트넘이 4위가 될 확률은 32.1%에 불과했지만 주말 이후 토트넘의 4위 확률이 55.1%로 상승하여 아스톤빌라보다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다음 시즌에 5위까지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은 무려 91.6%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맨시티를 30점 중 7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1승 2무 2패의 전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남은 경기 중 33점을 총 16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1무 5패의 전적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망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는 부상 없이 전제된 것입니다. 최소 80점이 나와야 하며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8연승 중이지만 토트넘은 분발해야 다음 시즌에 진정한 우승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럼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맑고 화창한 일요일 경기에서 토트넘이 대승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